박철탐정입니다. 자, 오늘 수사는 좀 무거운 주제로 시작해야겠습니다. 세상 참 공평하다고들 하죠? 근데 이상하게 돈 문제만 나오면 이게 참 웃겨요. 한 손에는 우리가 진짜 피땀 흘리번 5만 원짜리 지폐, 다른 한 손에는 먼지 뽀얗게 쌓인 법전. 이걸 저울에 올리면 말이죠. 항상 한쪽으로 확 기울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진실, 제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는 그냥 버튼 몇 개 누르고 키보드 좀 두들겨서 허공에서 돈을 그냥 막 찍어내는데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그 돈 몇 푼 빌리려고 평생을 이자 갚으면서 허리가 휘어야 한다? 이게 정상입니까 대체? 아 진짜 생각할수록 빡치네. 한쪽은 모든 걸 자기 맘대로 하고 다른 한쪽은 그 칼끝 아래서 벌벌 떨어야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구조. 오늘 제대로 수사 들어갑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수사 제1장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 그 뿌리는 바로 돈을 만들어내는 권력, 다시 말해 발행권에서 시작됩니다. 이 권력을 과연 누가 쥐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게임의 룰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한쪽에는 신유리지.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그냥 돈을 찍어내는 것만으로 생기는 공짜 이익이라는 엄청난 무기를 쥔 발행자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그들이 찍어낸 돈을 빌려서 써야만 하는 대출자, 바로 우리들이 있는 겁니다. 이건 뭐 공정한 거래가 아니죠. 처음부터 힘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거의 뭐 약탈에 가깝습니다. 수사를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죠. 제2장입니다. 어쩌면 오늘 수사에서 가장 소름 돋는 질문일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은행에 꼬박꼬박 넣어둔 그 돈의 진짜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자, 스스로에게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매일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하는 그 잔고, ATM에서 뽑아 쓰는 그 현금, 그게 정말 내 맘대로 언제 어디서든 쓸 수 있는 온전한 내 재산이 맞을까요? 실제 사건 기록을 한번 보시죠. 평범하게 식당을 운영하던 김 사장님.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모든 계좌가 동결됐습니다. 이유요? 몰라요. 가게 월세도, 직원들 월급도, 당장 집에 있는 애 분유값도 못 내게 된 겁니다. 은행에 미친 듯이 달려가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요청이 왔다. 이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 제발 알려달라 애원해도 알려줄 수 없다는 말만 돌아오죠. 평생 진짜 성실하게 허리띠 졸라매가며 모은 내 돈인데 허락 없이는 단돈 1원도 못 쓰는 신세가 된 겁니다. 이게 과연 김 사장님만의 일일까요? 사회 비판하는 글 좀 썼다고, 특정 단체에 후원 좀 했다고, 아니면 그냥 재수없게 시스템 오류로 의심 거래자로 찍히는 순간 당신의 돈은 더 이상 당신의 돈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돈은 사실 허가제의 화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쓸 수 있도록 누군가가 허락해준 돈이라는 뜻이죠.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거나 그들이 정해놓은 보이지 않는 규칙을 어기면 언제든 그 허가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건 소유가 아니에요. 그냥 빌려 쓰는 거죠. 임대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분노는 잠시 가라앉히시죠. 지금부터는 인간의 변덕이나 감정이 아닌 차갑고 절대적인 규칙이 지배하는 세계에 대한 수사 보고입니다. 제3장 절대적인 수학의 규칙입니다. 기존 시스템은 결국 사람의 명령으로 돌아갑니다. 그날 기분에 따라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규칙이 막 바뀌죠.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새로운 시스템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는 오직 냉정한 수학적 규칙만이 유일한 법이고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이게 바로 비트코인의 규칙, 그 누구도 설령 대통령이라도 절대 바꿀 수 없는 수학의 법입니다. 약 10분마다 정확히 정해진 양의 새로운 돈이 발행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약 4년마다 그 발행량이 아주 정확하게 딱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걸 반감기라고 부르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계했을까요? 바로 예측 가능한 희소성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땅속에 붙인 금의 양이 정해져 있어서 시간이 갈수록 채굴이 어려워지는 것처럼 말이죠. 누구 마음대로 더 찍어내서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엔 그 어떤 차별도 특혜도 없습니다. 오직 컴퓨터의 연산 능력, 즉 일을 한 만큼만 공정하게 보상이 주어집니다. 바로 이겁니다. 인간의 탐욕이나 편견이 끼어들 틈이 단 1도 없는 시스템.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다는 가장 원초적이고 공정한 원칙. 이것이 바로 수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짜 정의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바로 그 정의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채굴에 쓰는 에너지가 낭비라고 말합니다. 천만에요. 그 막대한 에너지는 이 공정한 규칙을 그 누구도 함부로 바꾸지 못하게 지키는 아주 강력한
철갑 갑옷입니다. 그 누구도 뒤에서 몰래 돈을 찍어내서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의 가치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 수 없게 막아주는 가장 튼튼한 방패라고요. 자, 이제 수사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제4장, 이 불공정한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유일한 무기는 바로 규칙,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수사의 핵심 결론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사람의 선한 의지나 그럴듯한 약속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신뢰는 절대 변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투명하게 공개된 규칙에서만 나옵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그런 규칙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간단합니다. 첫째,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스템이 얼마나 불공정한지 두 눈 똑바로 뜨고 직시하십시오. 둘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수학의 규칙에 대해 정말 죽어라 공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서 룰이 공정한 새로운 게임장으로 당신의 자산을 옮겨가십시오. 아는 것이 힘이고 규칙을 아는 것이야말로 내 재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더 이상 억울하게 당하고만 살지 맙시다. 결국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특정 인물이나 집단이 아닙니다. 투명하고 변경 불가능한 규칙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규칙이 곧 신뢰다. 오늘 수사 종료합니다.